비슷한 사주들끼리 꼭 이렇게 전쟁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란 대통령 사주를 보면 언제 휴전을 할 것인지, 진짜 정권이 바뀔지, 트럼프가 이익을 볼지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준철학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은 오늘 이제 금요일날 녹화를 해서 토요일날 2시,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2시 1, 2부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뭐 뉴스만 틀면은 이제 이란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 그것만 보이는데 왜 저렇게 전쟁을 할까? 저 사람들이 운이 어떨까?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뽑아놨다가 안 풀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몇 달 전에 별로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트럼프 방송했을 때도 화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때 아마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라고 달러 산 사람들은 5월달 안엔 다 파시라 했는데 1470원, 80원까지 가다가 지금 1450원, 60원대로 떨어졌는데 그때 아마 판 사람들이 이익을 볼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외국 이런 정상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젤렌스키하고 푸틴하고 이제 사주를 뽑아놨다가 별로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안 풀어봤는데 이 공통점으로 이렇게 볼 때 하메네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총재 네타냐후하고 이제 사주를 이제 오늘은 풀어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푸틴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젤렌스키 사주가 비슷해요. 오늘도 하메네이 사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타냐후 사주를 보니까 비슷해. 비슷한 사주들끼리 꼭 이렇게 전쟁이 나더라. 결론은. 그래서 제가 전주에도 올해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에 좀 물난리가 날 것 같다 하고 제가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사주에서는 물이 많아서 저번 주에도 예언한 게 항상 대통령에 따라서 이 기후에서 재난이 꼭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화가 많은 한덕수나 그 전에 총리도 되게 화가 되게 많아서 이렇게 산불이 났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이재명이가 좀 물이 많기 때문에 물난리가 좀 날 것 같다.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물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도움이 되는 거는 물가에 가면 절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물을 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여름철 피서도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물난리가 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 봤을 거예요. 뭐 중학생 애들이 뭐 강가에서 놀다가 3명은 살아나오고 1명은 죽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 물이 많은 사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물가에 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물난리가 날 때도 항상 되게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물난리가 날 때 조심해야 될 사주팔자는 어떤 사주팔자냐? 물이 많은 건 띠루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월은 사실 11월, 12월이 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해수나 자수가 들어올 때 항상 이 월의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물론 사주를 전반적으로 다 보면 이제 물이 얼마만큼 많은지 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양력으로 11월, 12월생들이 물이 많아요. 근데 이제 띠로 봤을 때는 돼지띠하고 쥐띠. 예를 들어서 돼지띠나 쥐띠가 11월, 12월생에 태어났다. 이러면 일단 물가 가면 안 돼요. 이런 사주들은 항상 물을 조심을 해야 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적으로 오늘 풀어볼 네타냐후 사주에서는 이제 술토를 갖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뱀띠예요. 근데 뱀띠라는 건 뭐냐면 뱀띠 중에서 제일 나쁜 저건 뭐냐면 술토가 제일 나빠요. 이 뱀해에는. 왜냐면 이게 원진살이면서 귀문갈살에 이게 걸리게 돼요. 원진이란 건 뭐냐면 서로 싫어해서 너무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평생 원수지간으로 사는. 그게 이제 원진인데, 이제 원진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주로 이제 무속인들이나 이제 옛날 공부한 사람들은 띠를 주로 많이 봤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띠는 뭐냐면 조상자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뱀띠로 태어나서 이제 술토가 있을 때 원진에 걸리는데 이제 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뱀띠하고 개띠는 원진이다 이 말이에요. 연이라는 거는 조상자리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것도 시대상으로 변해가요. 옛날에는 이제 가문을 많이 따졌단 말이에요. 뭐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 옛날 시대 때는. 그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찬성을 해야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속인들은 조상이 서로 싸운다. 원수지간이다. 이래서 이제 서로 원진을 띠로 봤을 때 반대하는 거고. 만약에 월에 이제 뱀월, 그러니까 4월, 양력으로
쉽게 말해서 5월생하고 그 다음에 10월생, 양력으로 10월생은 사술, 부모 자리에 원진이 있다는 거는 부모끼리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사실은 일이 이제 부부 자리란 말이에요. 이제 날이 뱀날이나 뱀날에 태어났는데 술날에 예를 들어서 태어났을 때는 원진살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게 된다. 원수지간처럼 싸우게 된다. 그러면서 못 태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 어려운 부분인데 이 사하고 이 술 안에는 좀 이따 이제 자주를 풀면 더 정밀하게 풀 텐데 이 사하고 술에는 사에는 병화가 있고 또 이 술에는 신금이 있어. 그러면 암합이라고 그래. 암정지합. 암합 병신합수는 색정지합이에요. 불륜관계의 원진살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못 태워져. 애증 끊임없이 싸우면서 섹스할 때 너무 좋은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이 암합을 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불륜 관계에서도 이렇게 이제 손님들이 와서 남편이 이제 바람피는 것 같은데 그 바람핀 대상의 여자가 원진이야. 근데 암합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데 못 태워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면서도 그러니까 실증은 안 나겠죠. 원진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워 다투게 되고. 근데 속으로 병신합이 있으니까 암합 색정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못 태워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원진이라는 거는 이제 원진살은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원진은 이 뱀하고 개가 이제 원진인데 이 개라는 동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집안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을 보호하고 집안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침입자가 오게 되면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문 입구에서 계속 짖어. 문 앞에 누가 있으면. 그러니까 뱀이란 동물은 어떤 동물이에요? 근데 기어다니면서 어때요? 숨어 들어오는 거잖아. 항상 숨어서 이렇게. 그러면 개 짖는 소리를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있으면 뱀들이 잘 못 들어와. 경기가 난다 그러죠. 껍질이 이렇게 교체할 정도로 경기를 낸다. 그래서 이 뱀하고 개는 원진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전생에서도 원수지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가 많이 있죠. 전생의 원수가 현생의 부부를 만난다 그러는데 특히 원진에 걸리게 되면 끊임없이 싸우면서도 못 태워져. 합이 들어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진살이 꼭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주에 물이 되게 많아. 근데 사가 원진이야. 그럼 이 물이 너무 많으니까 햇볕이 물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원진이한테는 좋은 거야. 그럴 땐 끊임없이 전쟁이나 싸우면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화가 사주에 불이 많아. 근데 원진이 있어. 그럼 불이 많은데 이 사화 원진이 있게 되면 싸우면 노상 깨지고 돈을 잃게 되고 명예를 잃게 되고 다 잃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진의 두 가지로 이렇게 풀려. 내가 물이 많은 사주인데 화가 원진인데 나한테 좋게 작용을 할 땐 좋다. 근데 만약에 화가 많은데 원진이 나쁘게 작용할 때는 굉장히 정말 원수처럼 싸우면서 맨날 깜빵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띠도 마찬가지예요. 원진일 때 이제 요즘은 이제 아기를 조금 많이 낳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만약에 아기를 가질 계획이 있다. 그건 절대로 피해야 될 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진이라는 거는 뱀띠를 올해는 올해 낳으면 무조건 뱀띠겠죠. 그리고 원진이 개가 원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0월이야 10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10월 달에는 절대 출산을 하면 안 돼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원진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은 사주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단 월까지 술토면 화토가 많은 사주가 돼. 그러면 아주 나빠요. 그럼 끊임없는 관제수에 다툼, 넘어지거나 깨지거나 돈을 잃거나 이혼하거나 부모를 갈라놓는다든지 아주 나쁜 일이 많이 발생해요. 특히 올해는 원진에 제대로 걸릴 수 있는 시기는 양력으로 10월 25일에서 11월 6일 사이에는 절대 올해는 아기를 그 시기에는 피하는 게 좋아요. 좀 빨리 낳든지 요즘 의학이 발달돼 있으니까 조금 일찍 제왕절개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지연을 해서 늦게 낳든지 요 기간 길진 않아요. 요 기간에 피해야 된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지원금을 주더라고요. 재난지원금에서 추경을 해서 저번 때도 한 12조 정도 추경을 하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외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30억.5 그러니까 또 추경을 또 한다 그래요. 제가 정책위는 제가 이번에 끝나고 나서도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 추경이라는 거는 국민회의에서도 얘기를 못해. 원내대표 나와서 추경은 해야 되지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얼버무리더라고. 표 떨어질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퓰리즘 선거가 되게 되면 절대 국민의힘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선거 때 이번 선거에서 정말 그 퍼센트가 많이 차이 났을 때 제가 이길 수 있는 비법 해가지고 방송한 게 있어요. 제가 선거 방송할 때 선거 때 방송한 게 30만 원씩 줘라 국민들. 그거를 부담이 되면 기부를 받아서 국민들한테 기부를 받아서 좀 있는 사람한테 기부를 받아서 30만 원씩 줘라. 그게 이기는 방법이다. 제가 비법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동훈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부산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선거 때 예시했는데 뭐 제 방송을 안 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없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추경이나 어떤 이런 3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때 해도 조금 늦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런 쪽으로 머리가 되게 발달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쪽으로는 아주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게 총선에서 25만 원씩 준다 그래가지고 완전 압승을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포퓰리즘 선거가 되면 이길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요. 똑같이 포퓰리즘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25만 원 준다 그러면 한 30만 원 제 얘기가 맞아요.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근데 그게 대선 막바지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뭐 총선 때나 한 1, 2년 남겨놓고 국민들이 이 정부가 들어서 무조건 돈을 준다. 그게 인식이 돼야지만이 선거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제 말이 공감이 되는 분도 있고 공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 많아요. 물론 제가 자주 보는 사람이지만 정말 경기 나쁘고 힘든 사람들 많아.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이재명 대통령 하는 얘기가 그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근데 대통령이 된다는 사람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뭐 내일부터 걱정하냐.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사람은 절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살아왔구나. 보수와 좌파가 틀린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수는 어떤 재정의 건전성 그 다음에 어떤 미래를 보고 나라가 망가지지 않게끔 나라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물론 요번에 뭐 추경한다 그래서 그만 1300조 빚이 되고 그게 이제 국채 발행하는 건데 그 이자가 매달 나가는 거예요. 그냥 꽁돈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돈이 누구한테 나가느냐. 다 사실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세금 갖고 주다가 모자라면 이제 국채를 빌려다가 주는 건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겠죠. 물론 당장 뭐 부도나거나 나라가 부도나거나 뭐 망하진 않을전정 한 5, 6년 후에는 또 굉장한 재정 부담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 또 줘야 돼요. 한번 이제 길들여지면 계속 이제 추경을 해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 어떤 방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끊임없이 어떤 미래 세대는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돈을 논아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끝말이 어떻게 되느냐. 역사를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그 잘 살던 나라 그 나라도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이 포퓰리즘 선거 해가지고 계속 돈 주는 그런 당이 집권을 하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예요. 석유 많은 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가 지금 꼬라지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TV 보니까는 건강보험 또 올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잠깐 TV를 봤는데 건강보험 사실 건강보험료는 사실 복지예요.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주의적인 그런 법이에요. 이 조선족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우리나라 이 건강보험. 미국에는 건강보험이 없어요. 왜냐면 부자들이 반대하거든. 우리나라는 멋모르고 이제 건강보험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별 차이가 안 났어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은 지금 별 차이가 없는데 이제 시행이 오래되다 보니까 직장인들 한 7만 원 내면 자영업자는 100만 원, 80만 원, 90만 원 또 사업하는 사람 100만 원, 2, 300씩 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내요. 병원 한 번도 안 가면서. 좀 재산 많은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 병원 치료할 수 있게끔 많이 내서 할 수 있는 것도 복지란 얘기예요. 보편적 복지.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은 사회주의예요. 돈 많은 사람들 세금을 많이 뜯어다가 적은 사람 혜택을 주는 거거든. 근데 또 올리자 그래. 이거 이제 쉽게 말해서 30조 추경을 한 다음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에서 올린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뭐 한 돈만 원 올리겠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올린다고 생각해. 그럼 매달 이 건강보험료는 매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120만 원이야. 그러니까 25만 원 받고 120만 원을 내야 되는 중산층들이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25만 원 한꺼번에 받고 그걸로 이제 제가 이런 시간에 뭐 소고기도 사 먹고 옛날 말이 있잖아요. 빚을 져서 이렇게 먹는 거는요 소도 잡아먹는다. 소도. 농사 짓는 사람이 소 잡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빚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빚내서 하다 보면 소도 잡아먹는.
집 망하게 하는 거다.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카드도 쓸 때 다 빚이에요. 어차피 한 달 있다 갚아야 돼. 근데 카드 쓰는 거는 별로 돈이 안 아깝다 생각을 해. 그거 아니에요. 다 예를 들어서 갚아야 될 돈이라고. 근데 이제 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되면 또 부도가 나. 저는 사실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 못해. 왜? 표 떨어지니까. 다음 당장 지방선거 해야 되는데 이거 포퓰리즘 선거다. 이거 돈 주지 말자. 이러면 누가 찍어주겠어? 그게 무서우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다 채권을 다 없애준대. 채권 없애준다는 거는 부실 채권이에요. 부실 채권이라는 거는 5천만 원씩 빚진 사람이 113만 명이야. 오늘 그 사람들이 다 혜택 받는다고 막 이렇게 또 정부에서는 좋게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구제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줬어. 그러면 그 113만 명은 사실 민주당 다 당원이 되는 거예요. 개딸들이 되는 거예요. 은인이죠 최고의. 7년 동안 못 갚던 5천만 원을 다 갚아줬어. 요즘은요 1,000만 원만 누가 줘도 큰 은인인 거예요. 근데 5천만 원을 해줘. 이자도 안 나가. 그러면 113만 명이 개딸이 되는 거고 113만 명이 민주당 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외표행위. 근데 또 이게 그것만 좋으냐? 은행들도 다 그 부실 채권이란 말이야. 돈을 안 갚았으니까. 7년 동안 돈을 안 갚았으면 완전 부실 채권이지. 은행에서도 이건 뭐 거의 못 받을 정도로 부실한 채권이다. 작년 올해 은행 이자 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엄청나죠. 근데 또 은행만 더 좋은 일 시켜주는 거야. 그게 예를 들어 부실 채권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 10조인지 얼마인지 몰라도 어쨌든 뭐 제가 기억은 안 나도 부실 채권을 다 없애주는 거야. 그럼 뭐 은행만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은행 부실 채권을 처리해 줘. 은행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어. 근데 쉽게 말해서 피해 보는 거는 국민들 세금으로 가지고 자기 어떤 홍보나 어떤 정권 유지나 이런 걸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지.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선거에서 매표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힘은 이길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 뽑을 때도 그 얘기 했었고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돈 준다는데. 근데 참 부러웠던 건 뭐냐면 스위스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지원금 준다 해도 국민들 국민투표를 해서 못 받겠다 이거예요. 왜? 우리 미래 세대한테 이런 빚을 넘겨주지 않겠다 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 지금 젊은 애들도 좋대. 25만 원이니까 좋아. 꽁돈 생겼어. 이거 아니에요. 미래에 본인들이 국민연금이나 세금으로 다 이걸 갚아야 될 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건 네타냐후 사주가 되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네타냐후하고 트럼프하고의 궁합도 어떨까? 과연 진짜 도와줘서 진짜 폭탄을 떨어뜨릴 건가? 아니면 언제 또 휴전이 될까? 뭐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냐면 우리나라 증권하고도 다 연결이 뭐 휴전되면 증권이 올라가겠고 쉽게 말해서 확전이 되게 되면 증권은 폭락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두 사람 사주를 좀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사주 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별로 네타냐후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하메네이, 이란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전쟁을 일단 한다는 거는 나쁜 거예요. 트럼프도 저는 사실 별로 좋게 보지는 않아요. 운이 현재 좀 나빠서 그런 거예요. 뭐 지금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애국자일 수도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관세 같은 것도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전쟁이란 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탄핵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검을 하고 있는데 칼을 쓰는 사람들은 보세요. 날카로운 칼을 막 써. 그러면 이제 칼을 쓰다가 이제 이게 중독이 돼. 그러면 그 칼을 쓰다가 중독이 되면 막 휘둘러대는 거예요. 근데 휘두를 땐 되게 좋아. 근데 항상 결과를 보면 나중에 항상 모르는 게 있어요.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요. 인과응보. 아마 여러분들 다 친하고 다 보세요. 전두환이도 총칼을 휘두르다 어떻게 됐어요? 백담사 가서 7년 있다가 깜빵까지 가고 나중에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헤매고 그 다음 박근혜 때 쉽게 말해서 특검하는 박영수 특검 어떻게 됐어요? 다 본인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말대로 죽어서 뭐 이렇게 천당 지옥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거를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운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운이 좋을 때는 막 칼을 흔들어 막 권력을 쥐고 흔들어다가 운이 대운이 끝나고 운이 바뀌면 깜빵에 가거나 아주 또 뭐 검찰 조사를 받거나 그게 다 인과응보인 거예요. 근데 제가 사주풀을 한마디만 더 할게요. 쉽게 말해서 어떤 나라의 건정성 그 다음에 재정 그 다음 국민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윤 대통령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직도 저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임기 내내 한마디로 국민들 재난지원금, 코로나 빙자되고 재난지원금 다 퍼주고 국가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그냥 다 싸질러 놓고 임기 끝나고 그냥 아방관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또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처리하는 사람이 또 있겠죠. 정권이 바뀌어서 그것도 재정이 안 좋아지니까 재정을 또 건전하게 해서 긴축을 하게 되고, 싸질러 놓은 거를 힘들게 긴축하고 막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특검이다 뭐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싸지른 사람은 이게 비정상적인 국가란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노력을 했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판단이 뭐에 다 무너지냐면 포퓰리즘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 준다 그러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거 때 제가 비체계라고 30만 원 무조건 줘야 된다, 김문수 후보 보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 방송은 안 본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포퓰리즘을 깨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역할인데, 그건 어차피 살아가야 돼요. 어차피 살아가야 돼. 근데 살아갔는데 그걸 다 이제 깨달았어. 이게 아니구나. 이러면 정말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는 벌써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아차 이게 뭐지 할 때는 벌써 젊은 애들이 다 늦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좋은 일만 하고 사세요. 좋은 일 하게 되면 그걸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남을 죽이거나 쉽게 말해서 민간인 죽이고 이러면 나중에 그걸 다 받아. 비참하게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언하는데 지금 네타냐후나 하메네이 이 사람도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그 인과응보를 다 받게 돼요. 운이 나빠. 그걸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외국 사람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네타냐후, 푸틴 이런 사람 사주풍기는 되게 좋아. 정확하게 다 맞아. 양력을 쓰니까. 근데 우리나라 인터넷 정치인들은 인터넷에다 음력으로 올린 사람도 있고 양력으로 올린 사람도 있고, 누가 또 해코지 할까봐 또 생년월일을 또 바꿔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 제가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외국 사람들은 양력으로 쓰기 때문에 이 역학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이제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트럼프도 제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었는데 5월달 되면 운이 나쁘다. 근데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도 사실 트럼프가 굉장히 운이 좀 나쁠 때예요. 대통령이라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가장 힘든 자리가 사실 대통령 자리예요. 그걸 또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은 모르고 기축, 그 다음에 갑술, 갑신, 이 갑목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나무가 두 개 있으니까 나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천간이라는 건 지지에 비해서 굉장히 기운이 약해요. 퍼센트로 5%짜리 13%짜리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갑목은 뭐냐면 굉장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산 위에 홀로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토가 또 되게 많아. 이 사주에 토가 많은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행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적인 그런 쪽으로 활동하는 사람. 그런 쪽에 굉장히, 근데 이제 운이 좋을 때는 종교로 인해서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고, 종교 때문에 또 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이런 사주는 갑목은 뭐냐면 꼿꼿한 소나무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이 홍보 같은 걸 되게 잘해요. 근데 이 술토라는 거는 뭐냐면 큰 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토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토는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고 진토가 술토, 축토, 미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토, 진토, 무진술이라 그러죠. 이 무진술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조토야. 뜨거운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토나 축토 같은 경우에는 좀 습토로 볼 수가 있어요. 습한 땅, 얼어있는 땅, 습한 땅으로 볼 수 있어요. 진토도 습한 땅이고 미토는 또 뜨거운 땅이에요. 음일에도 이 지장간 안에 미 안에는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술토 안에도 정화가 있다. 정화라는 건 뜨거운 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별로 토라는 건 뭐냐면 중간방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술토는 가을의 땅이니까 여름을 지난 정화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지열이 많은 땅이고, 이 미토라는 건 한여름에 사막 같은 지열이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축토라는 건 얼음과 이 땅하고 섞여 있는 땅이고, 이 진토라는 거는 축축한 진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술토가 되게 되면 이 술토 땅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술토 안에는 아까 정화가 있다 그랬죠. 지장간 안에 지열이 많다 이렇게. 거기에 나무 두 그루, 조그만 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서 있다. 계절적으로 10월 달이니까 햇볕이 있고. 그러면 이 나무가 과연 살아있는 나무냐 죽어있는 나무냐, 그걸 굉장히 중요해요. 사주에서는. 이 술토라는 건 가을의 땅이고
수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열이 많은 땅에서는 이 나무가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근데 옆에 축토가 있어. 땅이. 이 축토라는 건 얼음물의 땅인데 가을이니까 녹은 땅이야. 그러니까 습한 땅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나무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뜨거운 땅 위에 이 금이라는 건 고철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월의 정화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약간 상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사주는 보면 어쩌면 비가 와야 돼. 그 다음에 나무가 이제 들어와야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나무가 본인, 형제, 친구들이야. 그럼 이런 사주는 친구 관계가 되게 좋다. 남자들한테는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가 아랫사람 진로 표현에 해당하는 거예요. 햇볕이 들어오면 물이 마르니까 어때요? 아랫사람 복이 없고 표현이나 진로 뭐 별로 밖에 나가고 그런 좋아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럼 이런 사주는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처복이 별로 없다. 여자로 인해서 항상 구설이 자꾸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술토와 축토는 성격이 다른. 토라는 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서로 다른 기운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술토 기운이 있고 하나는 축토 기운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변덕이 심하다. 그 다음에 어쨌든 비가 와야 되니까 이 비가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홍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철이 본인한테는 관운에 해당하는 거야. 직장, 명예, 자존심, 체면. 이게 이제 평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칼을 쓰는 직업을 갖는다. 그럼 이사주도 어쨌든 신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이 고철이 항상 노리고 있으니까 이 고철이 들어오게 되면 나무가 죽으니까 항상 본인을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럼 본인이 항상 힘을 얻어서 평관이 있기 때문에 칼을 휘둘러야 쉽게 말해서 본인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꾸 눈을 딴 데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애국자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운에서는 뭐가 들어와 있느냐. 74세부터 쉽게 말해서 풀이 들어와 있어요. 74, 75, 76, 77 올해까지 지금 불이 들어와 있다. 내년에는 또 무토가 들어와요. 대운에서. 그럼 화하고 토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땅이 말리기 때문에 부인, 여자, 재물에 다 손실이 있는 거예요. 뜨거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무가 살 수가 없겠죠. 그럼 물이 말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지금 힘든 운이에요. 근데 올해가 을사년이에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원진살 얘기했죠. 이 월의 술토가 있는 거야. 이 월이라는 거는 부모 자리도 되지만 사회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사회생활. 그러면 사하고 이 술하고 이렇게 원진이 되는 거예요. 원진이라는 건 원수가 돼서 싸우는 거죠. 이 사화라는 거는 본인의 아랫사람, 그 다음에 이제 표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술토는 본인한테는 여자, 재물, 부인 이런 거예요. 거기에 원진의 월이라는 거는 사회생활의 다툼,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근데 본인한테 이익이 되느냐 나쁘게 되느냐 비참한 전쟁 결과가 난다. 나쁘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이 사화가 들어와서 이 술토하고 원진이니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땅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 원진이는 끊임없이 다투게 된다. 그러면 본인 나무도 죽고 물도 말리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도 보고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지금은 뭐 굉장히 뭐 전쟁에 좀 이기는 것 같으니까 좀 우쭐해 있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굉장히 나쁘다. 그러면 전쟁이 언제쯤 이제 휴전이 될 건가?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메네이 이란 대통령이라 이름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란 대통령 사주를 보면 언제 휴전을 할 것인지 두 사람이 앞으로 운명이 누가 더 좋을지 누가 더 나쁠지 진짜 정권이 바뀔지 트럼프가 이익을 볼지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하메네이 사주를 풀어보면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